선생님, 이번암 4기 환우분이 표적 항암제 첫 번째 맞았는데 비타민 B3 먹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암 4기인데 15개에서 16개 상당히 많네요. 간 안에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색전술 2차 끝내고 3차 10월 예약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담도암 환자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주 1회 소간 해장국에서 간만 조금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비타민 고용량 주사, 셀레늄 주사, 그 다음에 사이모신 알파 주 2내 이지 3회 맞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보들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 유방암 4기 환우분이 표적 항암제 첫 번째 맞았는데 비타민 B3 먹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B3는 니아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도 있어요. 근데 되게 니아신은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암을 하거나 했을 때 손발 저리는데 니아신을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니아신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으로 쓰거든요. 니코틴 역산이라고 해서. 그런데 비타민 B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손발 저림이 있다든가, 근데 이 표적 항암제만 가지고는 손발 저림 증상은 잘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하고 이전에 어떤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해가지고 손발이 저렸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먹는 게 나쁘지 않고요. 또 고지혈증 같이 가지고 있다면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니아신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어떤 니아신을 먹고 두드러기처럼 뭐가 나고 막 가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니아신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근데 또 우리가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해갖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니아신 아마이드는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은 나지는 않는데 니아신만큼의 효과는 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미정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간암 4기인데 15개에서 16개 상당히 많네요. 간 안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색전술 2차 끝내고 3차 10월 예약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이제 간 안에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있다면 상당히 간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색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에 환경 자체도, 즉 간암 안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산소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HIF라고 하는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높아져요. 이런 물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좀 받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을 벌써 색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환자분 같으면은요,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서 HIF를 어떻게 떨쳐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따로 좀 연락을 주신다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금해야 될 음식은 일단은 벌써 간이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태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농축되어 있는 녹즙 같은 것을 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육류라든지 이제 기름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에 조금 더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실리마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우리가 밀크시슬이라는 걸, 이런 것을 좀 같이 복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미나리 같은 것이 보면은 이렇게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먹는 것을 권하는. 일단 이분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가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과량을 먹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다마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담도암 환자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주 1회 소간 해장국에서 간만 조금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비타민 고용량 주사, 셀레늄 주사, 그 다음에 사이모신 알파 주 2 내지 3회 맞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빈혈 수치가 낮아서 지금 소간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소 간을 먹어가지고 빈혈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소 간이 아니고 선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국밥 같은 거 먹게 되면은 거기에 선지는 핏덩어리거든요. 핏덩어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철분제 이것을 먹으면은 빈혈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 1회 정도 드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크게 도움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 간 자체는 선지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거는 헤모글로빈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 간을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은 선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는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나는 빈혈을 해결하려고 먹었지만 실제 이거는 암세포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 암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암 치료는 지금까지 우리가 면역을 높이고 어떤 좋은 거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암 덩어리 안을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따라서 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